하지정맥류는 무더운 여름철에 흔히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겨울철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추운 겨울철은 하지정맥류가 생기기 쉬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몸에 꽉 끼는 내이나 꼭 낀 옷차림,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앉아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는 자세를 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시리고, 저리고, 당기고, 지나고 잘 때 뭐 경련 때문에 자다가 깨고. 하지정맥류는 진행성 질환으로 생활 습관이나 비만 정도, 직업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 장질환 전진원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맥은 스스로 펌프를 해서 심장 쪽으로 올라갈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이다. 이래서 짜주면 그제서야 겨우겨우 이제 수동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럴 때 혈액이 올라가면 위로 열어주고 못 내려오게 밑으로 닫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이가 들고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관 자체가 확장되고 판막이 벌어지게 되면 혈액이 위로 올라갔다가 못 새어 내려오게 닫는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역류가 돼요. 하지정맥류라는 질환 자체는 판막이 벌어져서 새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혈관 쪽으로 짜서 더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새는 쪽으로는 더 세게 돼 있기 때문에 새는 혈관은 우리가 막는, 차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정맥류라는 질환은 단순하게 정맥 기능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정맥 기능이 다른 정맥에 방해를 일으켰을 때, 득보다 실이 많은 혈관일 때 우리가 차단하고 제거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정맥류는 사실상 탄력과의 문제, 압과의 싸움인데, 압이 많이 갔거나 아니면 압은 별로 안 갔는데 탄력이 없어서 빨리 이렇게 변성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타고난 혈관 사이즈가 크면 충분히 완충이 되기 때문에 압이 상대적으로 좀 덜 갈 수도 있고요. 또 혈관이 작더라도 우리가 체구가 작든지 이렇게 하면은 압이 덜 갈 수가 있는데, 혈관 자체 사이즈는 작으면서 탄력도 떨어지면서 부담이 많이 가게 되면 당연히 변화는 더 크게 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증상은 단순한데요. 우리는 이제 혈액이 잘 돌면은 아래쪽에 고일 일이 없겠죠. 상수도인 동맥이 이렇게 혈액을 잘 공급을 해줬다가 하수도인 정맥이 다시 심장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못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쏠렸을 때 우리가 이제 탁한 혈액, 그러니까 피로물질이라든지 노폐물들이 많이 쌓인 혈액이 아래쪽에 고이게 됨으로써 증상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많이 고이면 일단 누구든지 무겁다고 좀 느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부종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피로물질이 쌓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로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또 저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피로가 과도해지면서 근육 피로감이 오면서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더 오래 방치를 하면 다리 자체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피부 변화도 오게 되고 괴사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초음파도 정말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혈관을 더 자세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가 어떻게 불편하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초음파 보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다리도 한번 만져보고, 이게 뭐 오전에 붓는지 오후에 붓는지 얼마나 붓는지, 걸어 다닐 때 아픈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무슨 다른 혈압, 당뇨 이런 건 없는지, 또 이제 뭐 가족력은 없는지, 가족력이 있는 질환이 꽤 많거든요. 근데 하지정맥류는 정말 가족력이 좀 강한 병입니다. 우리 보면 고등학생들도 오고요. 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세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초음파를 보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특별한 기구가 없었으니까 절개해서 이렇게 다 제거하는 발거술을 했고, 그 뒤로는 이제 뭐 레이저, 뭐 고주파, 아니면은 뭐 본드 시술, 혈관 내 본드 시술, 아니면 혈관 내 기계적, 화학적 이렇게 소작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모든 치료 방법이 그래요. 이제 뭐 가급적 외과적으로 절개해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시술,
가능한 한 절개 없이 기구들을 넣어서 몸 안에서 좀 사라지게 해주면은 아무래도 미용적으로도 우수하고 환자분이 회복하는 것도 좀 빠른 거예요. 그다음에 나아가는 과정도 좀 용이하고 몽도 안 들고 그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 보면은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이게 시술이 안 된다 싶으면은 오히려 약간 절개해서 하는 게 낫고요. 기온이 떨어져 바람이 차가운 목요일 아침. 바깥 기온과 다르게 병원은 온기로 가득합니다.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이보람 씨는 양쪽 다리가 불편해 병원을 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녀의 상태는 어떨까요?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다른 병원에 진료를 받았는데 양쪽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하지정맥류.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래도 한 군데를 한번 더 가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 병원을 추천을 해줘서 이 병원에 왔어요. 시리고 저리고 당기고 경련이 좀 일어나요. 오른쪽이 조금 더 불편하기는 한데 왼쪽에는 느낌이 없고 오른쪽이 좀 더 많이 불편하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다리가 한 달, 2달 전부터 조금 불편하기 시작했는데 오른쪽은 조금 당기고 저린 느낌? 왼쪽은 약간 경련, 잘 때 조금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오른쪽이 좀 다리가 더 많이 불편하긴 해요. 서 있을 때 좀 전부터 좀 불편하기 시작했다. 네. 당기고 저린다. 네, 걸을 때는 괜찮으시고요. 걸을 때 좀 불편해요. 주로 움직일 때 그러시는 걸로 봐서는 우리 정맥은 주로 가만 서 있거나 가만 앉아 있을 때 밑으로 많이 쏠려가지고 무거워지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정맥류 증상이라고 딱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다리가 좀 부으시니까 순환이 심장 쪽으로 잘 안 올라가고 밑에 좀 고이는 양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쥐가 난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다른 질환에서도 쥐가 날 수는 있지만 쥐가 났을 땐 제일 처음 고려해야 될 것이 일단 정맥 순환 장애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순환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질병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이 혈액이 잘 가고 있는 것이 좀 덜 간다든지 아니면 역류하는 질병인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각 다리의 증상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보람 씨. 정확한 진단을 위해 초음파를 보고 있는데요. 진단 결과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다가 지금 혈액이 파랗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판막이 딱 정확하게 닫아 주었을 때 우리가 역류하지 않았을 때 하지정맥류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 혈관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데 지금 이쪽 다리 한번 볼까요? 짜 올렸다가 났을 때 빨갛게 쭉 흐르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역류라고 봐지는데 득보다 실이 많았을 때 우리가 이제 역류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프를 보면 쭉 흐르는 것이 보이죠. 여기 당긴다든지 저린다든지 하는 양상들은 양상 자체로 봤을 때는 척추 쪽에 더 가까웠는데 진단을 봤을 때도 오른쪽은 하지정맥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척추 관련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신경 관련 진료를 좀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환자가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자세가 약간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 시간 때 물어보니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다든지 그다음에 꾸부정하게 앉아 있는다든지 하는 문제들도 있었고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이 오래 앉아 있는 이런 직업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자 자체가 우측 다리 같은 경우에는 당기고 저리다고 많이 표현을 했는데 그 라인들을 잘 살펴보면 엉치 바깥쪽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라인인데 우리 신경계통의 질환들은 척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라인을 타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오는 라인을 봤을 때 요추 4번, 5번 또 내지는 그 아래쪽에서 어떤 눌림이라든지 신경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 다리 색깔을 봤을 때는 순환이 막 잘 되고 있는 다리 색은 아닌 걸로 봐서 다른 문제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 좌측 다리 같은 경우에는 쥐가 난다든지 또 부종은 두 다리가 다 있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어서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역시나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하지정맥류가 진단이 안 됐는데 좌측 같은 경우에는 하지정맥류가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증상 자체가 심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이제 혈관 자체도 심하게 많이 확장됐다든지 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처치 자체도 또 초기에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술이지만 수술도 얼마든지 시술처럼 많이 통증을 동반하지 않고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데, 물론 병이 진행이 돼가지고 크게 되면은 수술 역시도 좀 커지게 될 수 있죠. 다행히 환자의 경우에는 초기여서 우리가 간단하게 레이저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당일날부터 걸으실 수 있고 퇴원도 가능했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증상은 다리 저림, 발바닥 통증, 무릎 통증, 허리 통증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하지정맥의 증상을 알지 못해 질환에 맞지 않는 수술이나 시술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은 저는 간단하게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치아로 만약에 비유를 했을 때 저희는 하지정맥류라고 진단된 것은 썩은 이를 뽑는 일과 같아요. 그래서 썩은 이를 뽑는 것은 다시 그 이가 또 생겨서 다시 썩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겠죠. 근데 다른 이에서 또 다시 우리가 그 썩을 수 있듯이 다른 혈관에서 정맥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뽑는 것이 하지정맥류 수술이라고 봤을 때 이를 닦는 것은 남아있는 혈관을 보호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치실을 한다든지 가글을 한다는 것은 순환제를 먹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한 달 후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찾은 보람 씨. 밝은 모습을 보니 수술 결과가 좋은가 봅니다. 얼마나 달라졌을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좀 어떠세요? 한 달이나 지났는데. 일단 경련도 많이 줄었고 중요한 건 원장님 앞전에 말씀해 주셨던 오른쪽 다리는 다른 부분이라고 하셔가지고 다른 병원 가서 치료 받았는데 치료 받으셨구나. 네네.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문제 때문에 더 불편함이 많으시니까 정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많이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두 다리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면, 오른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자꾸자꾸 또 정맥이 더 확장되거나 고장이 나서 굳이 또 처치받고 수술받고 이러기보다는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좀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정맥류 되기 전에 우리가 정맥순환이 좀 도움이 되라고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좀 신거든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좀 착용을 해주시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괜히 진행시켜서 왼쪽처럼 수술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예. 보람 씨의 오른쪽 다리는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나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맥 순환을 위해 압박 스타킹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니 이제는 하지정맥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왼쪽 다리는 일단 하지정맥류여서 수술을 했고 오른쪽은 허리 때문이어서 지금 따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양쪽 다 많이 좋아졌어요. 잠을 잘 못 자고 피곤해서 운동이라는 걸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필라테스나 다른 운동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좀 철저히 해나가고 싶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여유로움이 가득한 오후. 수술 후 첫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김성원 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하지정맥류는 정맥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문제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인체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도 혈관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정맥 조영술과 혈관 초음파 검사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제 겉에 있는 혈관뿐만 아니고 우리 근육 안에 있는 큰 혈관들, 그 심부정맥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 심부정맥에 한 번씩 이상이 생겨서 이제 혈관이 막혀 있다든지 역류가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혈관이 다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배 속에도 큰 혈관들이 있는데 이쪽 혈관에도 어떤 주행에 뭐 의심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 병원은 전신 혈관 C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혈관의 주행을 이렇게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찍으면은 물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정맥을 통해서, 즉 혈관을 통해서 조영제가 들어가면은 피가 지나가는 길은 하얗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야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혈관 조영 CT라고 합니다.
성원 씨는 심부정맥으로 CT 촬영 후 약을 먼저 먹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하지 정맥류가 심해져 수술을 받고 오늘 첫 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녁에부터 양쪽 다리 많이 붓고 무겁고 지나고 잘 때 뭐 경련 때문에 자다가 깨고 그런 경우 많아서 힘들죠. 수술하고 나서 그거 약 처방해 준 거 먹고 조금 더 편해졌어요. 다리도 예전처럼 많이 안 붓고 훨씬 가벼워지고 걸어 다닐 때도 편하고 밤에 잘 때 통증도 많이 없어지고 많이 편해졌어요. 수술하고 좀 어떻습니까? 저 수술하기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붓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뭐 저리거나 이런 느낌도 없고 다리도 많이 가벼워지고요. 아유, 수술하기 전에 네. 뭐 보면은 다리에 이렇게 혈관도 다글다글 튀나오고 그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오늘 깨끗하게 다 없어졌는가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그리고 요 아래쪽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혈관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술한 거는 요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혈관이지만 네. 이제 그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혈관이 요 근육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혈관들이 정상적으로 수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도 문제가 없고 네. 보이는 바깥쪽도 잘 칠해놨고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점점 겉으로 이제 표가 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인상적으로 보이는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만져지는 정도로 이제 0단계에서 6단계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3단계에서 4단계 넘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오신 거죠. 예, 그래서 다리도 좀 부어 있기도 하고 좀 이렇게 눌러보면은 좀 푹푹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많이 이렇게 좀 티 나오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뭐 치료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전에는 뭐 별다른 기구나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절개를 해서 고장날관을 우리 몸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해주고 그런 발거술이라는 방법을 주로 썼지만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좀 처리할 게 많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는 레이저와 약물을 이렇게 복합을 해서 안쪽에서 혈관 내 시술을 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 정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증상을 원활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발생 원인과 증상의 정도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시행해야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찌릿하거나 당기거나 네, 이렇게 먼저 무릎 구부리고 할 때 네. 뭐 좀 불편감이 온다든지 이런 네. 건 없고요. 네, 네, 예, 괜찮아요. 그래요. 속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요 보시면은 전에 이쪽에 이제 고장난 혈관이 여기 있던 위치인데 네.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해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했어요. 네. 예. 자, 왼쪽 발도 한번 올려보시죠. 요 왼쪽 발도 혹시나 아까 오른쪽처럼 뭐 그런 여쭤본 것처럼 뭐 불편한 증상은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요즘은 없어요. 예. 근육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딱 있죠. 치료가 무사히 이렇게 안에 잘 됐고 지금부터 이제 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뭐 아직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너무 무리하게 이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피해 주시고 일상생활은 딱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압박 스타킹 있잖아요. 네, 그거 요즘 날도 추우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좀 신고 한두 네, 달만 맞습니다. 좀 신어주시면은 도움, 네. 그 회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예. 전면유는 이제 전면유 수술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나 재발하면 어떡합니까? 주위에 뭐 재발한 사람들도 뭐 이야기도 듣고 보고 하니까 좀 수술하기가 겁난다. 이게 확실히 되느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치고 100% 확신한 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최신 기술과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최대한 재발을 하지 않도록 그리 하고 우리 저희 병원에 이제 통계를 내봐도 뭐 다른 데서 보고된 것보다도 훨씬 적은 재발률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외래에서는 일주일 있다가 한번 보러 오시고요. 또 한 달쯤 오면 우리 수술한 사진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때 또 잘 넘어가면은 이제 6개월째만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6개월째 깨끗하면 그 뒤로는 진짜 거의 재발을 안 합니다. 예. 근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뭐 몇 년 있다가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그때는 뭐 다시 이렇게 뭐 수술방 들어가서 수술하거나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물 경화요법 이런 걸로 조금씩 잡아주면 되니까 외래에서 바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술만 하고 끝이 아니고 외래에서 이제 경과만 잘 관찰하면은 재발이라는 게 무조건 크게 오는 게 아니고 약간 아쉬운 부분만 조금씩 잡아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많았던 성원 씨. 하지만 수술 후 본인도 놀랄 만큼 많은 변화가 있어 신기하기만 합니다. 수술도 잘 되고 치료도 잘 끝나서 너무 좋고요. 이제 통증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원래 뭐 등산 가는 것도 좋아했는데 너무 다리가 아파서 등산도 못 갔거든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등산도 많이 다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밤에 자다가 쥐가 난다든지 오후 되면 또 다리가 붓는다든지 또 우리 집안에 무슨 전면류 환자가 있었다. 이런 게 좀 정황이 있으면은 검사를 받으러 오는 게 맞겠고 또 이게 보면 남자분들은 튀어나와도 잘 안 올라해요. 뭐 안 아프니까 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원래 남자 몸이 좀 원래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고이는 물이 썩듯이 내려갔던 피가 못 올라오면 이게 다리가 자꾸 혈관도 더 튀어나오고요. 또 이게 이제 시커멓게 약간 갈색으로 이렇게 피부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등맥류성 염증, 습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병증 생기기 전에 또 더 진행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전맥류 때문에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 하지 전맥류는 만성질환이라는 겁니다. 만성질환. 만성이 왜 무섭느냐? 많이 안 아파서 무서운 거예요. 다리 쪽에 특히 종아리하고 발목 안쪽으로 해서 조직적 변화가 옵니다. 그렇게 변화가 오면은 돌아오지는 않고요. 아무리 수술을 잘 해놔도 회복 기간도 좀 더 오래 걸리고 또 그만큼 또 이제 혈관이 굵어지고 가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좀 재발 가능성도 조금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병이든 초기에 빨리 진료하고 빨리 치료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죠. 예. 하지 정맥류는 그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일단은 그게 왜 그러냐면 타고난 우리가 왜 치아가 약하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닦고 더 관리를 많이 해줘도 치과를 자주 가게 될 일이 생기고 많이 불편하고 뭐 썩거나 큰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이렇게 잘게라도 우리가 자주 병원을 가게 되는 일이 생기듯이 혈관도 타고난 사이즈라든지 탄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동맥이건 정맥이건 압력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압이 너무 과도하게 가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왜 무거운 것을 많이 들거나 아니면 등산 높은 곳을 가거나 자전거를 끙차끙차 이렇게 탄다고 압이 상부에서 하반신 쪽으로 많이 가는 행동들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탄력이 없어지듯이 혈관 또한 탄력이 없어져서 기능이 점차 줄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리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으신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하나의 질환으로 생각하실 경우가 많으신데 척추가 안 좋을 때도 다리가 불편할 수가 있고 무릎이 안 좋거나 근골격계통이 안 좋을 때도 다리가 아프실 수도 있고 하지 정맥류일 때도 다리가 불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질환만으로 모든 것을 다 고칠 수는 없는데 마치 한 가지 질환을 고치고 나면 모든 것이 해소될 것처럼 생각을 하신다든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다리가 불편할 때는 여러 병원을 다녀보시면서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질환이든 예방할 수 있다면 꾸준한 관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이러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결국 질환이 발생한다면 빠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지정맥류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방치할 경우 증상이 악화할 뿐만 아니라 합병증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내 몸이 전하는 이상 신호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이는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 문제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이러한 척추 질환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걷거나 서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허리를 숙이거나 기침과 재채기 등의 작은 흔들림에도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자고 나면 막 못 일어나겠어요. 좀 약간 좀 심할 때는 푹 뛰는 느낌도 들고.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로 인해 좁아진 척추관이 신경을 눌러 조금만 걸어도 허리와 다리, 엉덩이까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 척추 질환의 종류와 환자의 상태에 맞게 치료법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과 그 치료법인 신경성형술에 대해 안기찬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주로 퇴행성으로 인해서 좁아지는 경우로서 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과 더불어서 허리 아래 부위인 엉치, 다리, 종아리까지 저린다, 아린다, 시린다, 쥐가 난다 등의 다양한 신경 자극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주로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는 별 증상이 없다가 뒤로 젖히는 경우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힘들지만 일단 조금 움직이고 나면 허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증상으로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다. 오래 걸으면 다시 아프고 절에서 주저앉아 쉰다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주증상은 걸을 때 허리보다 다리 통증이 더 심하다 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협착증 환자는 오랫동안 서거나 걸을 때 좁아진 척추관에서 신경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어 점차 혈액순환이 제한되고 신경 자극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부릅니다. 척추 협착증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 퇴행성입니다. 척추신경 주변에 있는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디스크의 퇴행성 변성이라든지 척추 후관절의 비율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척추신경관 주변에 있는 어떠한 조직에 의해서라도 협착증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황색인대는 척추를 잡아주는 탄력성 있는 구조인데 인대로서 신경을 보호하고 척추 관절의 이탈을 잡아주는 구조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굉장히 얇은 구조인데 퇴행성이 발생되면 탄력성도 줄어들게 되지만 그 두께 자체가 돼지 껍질 정도로 두꺼워집니다. 이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죠. 척추 관절의 비후 또는 골고이라고 표현하는 퇴행성 척추 관절염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주변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서 협착을 발생하고, 또한 옆에 있는 디스크 자체도 퇴행성이 되면서 마치 호빵을 누르면 이렇게 불룩하게 놓듯이 디스크의 탄력성이 줄어들어 내부에 있는 쇠액이 신경 쪽으로 삐져나옴으로써 척추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초기 협착증의 경우에는 운동이나 체중 조절, 자세 교정과 더불어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도수 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 차단 주사도 병행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중기의 협착증인 경우 반복적인 보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 이때 시술, 즉 요즘 자주 하는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으로 인해 좁아진 신경 통로에 풍선 확장 기능이 있는 특수 카테터를 꼬리뼈 쪽으로 삽입하는 시술로서 협착이나 유착된 신경 부분을 넓히는 일종의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작은 기계가 척추신경의 확장하는 기계인데, 이 꼬리뼈 쪽으로 이런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특정 부위에, 신경이 압박된 부위에 뒤쪽에서 조작을 하여서 풍선 확장 기능을 줌으로써 공간을 좀 넓혀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넓혀진 부위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입해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기온이지만 마음이 넉넉해지는 금요일 오전. 조금은 여유로워 보이는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이귀란 어머니는 요즘 마음이 편합니다.
얼마 전까지 통증이 너무 심해 걷는 것도 힘들었었지만 시술을 받고 난 후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이 뭐 허리가 아프니까 통증이 오지요. 우리에게 걸을 수가 없지. 이제 그때부터 못 걸었지. 여기서 뭐 5분도 못 걸으면 막 인상이 찌그러지고 아프니까 막 세상이 귀찮지. 찌릿찌릿하게 막 우리하니 뻣뻣해지다가 그러니까 이제 또 조금 참고 걷다가 보면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팍 주저앉아야 되지. 침도 맞고 뭐 해도 뭐 통증 주사도 맞고 뭐 그러고 그냥 내 일하고 살았지 뭐. 약지 먹고 뭐 주사 맞고 이러다가 이제 내 베르타가 아이고 수술하러 가자 해서고 뭐 나 뭐 안 할기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이제 뭐 그냥 그래 시술을 한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기가 엉치가 아프니까 엉치가 이렇게 쑥 빠지고 이래가 걷잖아요 할매들. 이거 안 하고 바로 이래 서가 세아가 걸으려고 해도 한 3번도 안 걸어가 하면 티 나와 엉치가 이래 걸어지더라고. 근데 지금 그렇게는 안 걷거든요. 바로 서가 이제 걷잖아. 그것만 해도 좋고 이제 통증이 안 오니까. 예, 어머니 여기 아픈 건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예, 여기도 괜찮으시고. 예. 예, 다리를 요렇게 들면 괜찮고. 자, 요걸 요렇게 들면 괜찮고. 실제적으로 그 신경 구멍이 협착이 심해서 사실은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좀 안 좋으시긴 한데 어머니 자체가 뭐 수술도 원하지도 않고 그지? 예. 예, 그래서 시술을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좀 만족합니까? 예. 예. 걷는 건 어떠세요? 걷는 것도 많이 수월하지. 수월하고. 예. 지금 내리 사실은 뻗치는 게 작은 그렇지. 없으니까. 지금 사실은 시술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술을 하게 되면 첫 일주일에는 보통 전에 있던 증상이 한 반만 좋아지면 예.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염증이 좀 수그러들고 뭐 약도 쓰고 물리치료도 하면서 조금 더 좋아지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어머니 같이 특히나 이게 중증 환자들, 원래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환자들도 사실은 이런 시술을 하면서 조금 경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다리 쭉 한번 뻗어볼까? 전에 어느 쪽 다리가 많이 안 좋았는데. 왼쪽 다리가 다리 쭉 한번 뻗어봐. 인자 발목 다 밀고, 돼. 다 내고, 예, 예. 다 내고, 다음에 이쪽 저리고 당기고 그래. 저리고 땡기는 게 지금 없어요. 없어졌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무거운 거는 허리 엉치 쪽에 좀 무주리한 거는 지금 남아 있는데.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퇴행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협착증 증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시술 이후에 이제 뭐 약을 쓰든지 물리치료를 좀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이기란님은 MRI 검사에서 요추 4, 5번, 천추 1번 간에 심한 협착증이 있는 분으로서 사실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인데 환자분 자체가 수술에 대한 공포가 심했고 심지어는 시술조차도 받기 무섭다고 하셔서 그동안 주사 치료로 쭉 이어가던 분입니다. 그러나 통증 조절이 잘 안 되고 보행장애가 있어서 이러한 시술에 동의를 하였고 이러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중증 협착이므로 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만 다행히 사진에 보시다시피 시술이 잘 되어서 결과가 좋은 환자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란님께서는 MRI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군데 지금 신경협착이 심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차례 저희들이 신경차단 주사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치료 효과가 미미하였고 이분이 수술에 공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시술에만 동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작은 카테트를 이용한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행히 정확한 위치에 잘 도달하였고 그 위치에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한 이후에 저희들이 적절한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살살 내 가고 싶은데 특별한 데 없이도 시장이라도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으면 됐어. 많이 바라면 욕심이지. 추운 바깥 공기와는 다르게 장성현 씨의 병실은 온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성현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고 설명은 들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한데요. 수술이 주는 부담감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왼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힘이 이제 저절로 뭐 서 있을 때라든지 뭐 오른쪽으로 잘 못 뛰니까 왼쪽으로 막 뛰니까 이제 무리가 가더라고요. 허리가 찌릿찌릿하고 이제 앉았다 섰다 할 적에 이제 가만히 또 서서 일할 적에는 많이 좀 우리하고 좀 약간 좀 심할 때는 뭐 푹 뛰는 느낌도 들고 그렇겠지. 지금은 뭐 한 몇 번 와가지고 주사 맞고 나니 좀 덜하는데 2010년도에 산업재해를 입어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때 당시 다리가 불구될 건데 그때는 원장님이 좀 잘 건쳐줘가지고 2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제 치료를 전에 한번 주사를 맞았거든요. 한번 맞고 나니까 좀 괜찮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좀 모르겠지만 나이가 좀 들어간 중이니까 이제 시술을 해야 된다 여기 하시더라고. 그 안 하고 약물 치료만 하면 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뭐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그 수단인데 그래도 그 원장님은 잘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막 믿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점심시간이라 한가로운 병원 대기실. 조금 쉴만도 하지만 안기찬 원장은 오늘 시술을 하게 될 성현 씨를 찾아왔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불안해하는 그의 마음을 토닥여주러 병실로 이동합니다. 예, 우리 장성현 씨 뭐 잘 지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른쪽 다리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이제 다쳐서 이제 수술해서 많이 불편해서 왼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척추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지금 한 군데가 좀 집중적으로 눌리는데 오늘 사실은 뭐 주사 치료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효과가 잘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시술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할 거고 그거 하고 나면은 보통은 뭐 오늘 저녁부터 조금씩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 하루 이틀 뭐 물리치료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정상 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잘 할 거고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발가락 움직여보고 다리 한번 들어보시고 요 좀 당깁니까 이쪽으로? 네, 약간 당기고 걸어 다니시면 어떠세요? 걸어 다니는 거는 좀 통증이 좀 있고 그것도 조금 나중에 하고 나면 좀 수그러들 겁니다. 예, 나중에 수술실에서 뵐게요. 네. 이 환자분은 저랑 아주 오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이전에 약 10년 전에 일하다가 다치셔서 발목에 심한 손상을 받아서 수차례 큰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잘 지내셨던 분입니다. 최근에 하지가 불편하다 보니 척추에도 좀 더 나쁜 영향을 줬는지 허리가 아프고 특히 좌측 쪽으로 둔부 통증이라든지 하지 방사통, 특히나 신경이 눌려서 오는 그 저름거리, 그걸 저희들이 이제 신경이성 파행이라고 하죠. 오른쪽 신경에 비해서 왼쪽 신경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 이미 수차례 다른 병원에서 신경 차단 주사 같은 그런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였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여서 시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수술실로 내려가나 봅니다. 수술 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니 마음은 더 떨려오지만 원장님을 만난 후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수술실로 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수술도 이겨냈으니 이번에도 잘 할 수 있을 거라 다시 용기를 내어봅니다. 오른쪽으로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왼쪽 신경이, 허리 신경이 많이 눌려서 협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오늘 특히 두 군데 부위, 요추 4, 5번하고 전추 1번 두 군데 부위를 시술하게 될 것입니다. 척추 시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주사 치료로 효과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요즘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시술이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런 시술 과정을 통해서 환자가 회복되는 과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현 씨가 받을 시술은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인데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이 치료는 전신 마취 없이 척추의 부분 마취만을 한 채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이 부담되는 고령의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치료입니다. 의료진이 모니터를 통해 병변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척추관 쪽의 협착증보다는 척추가 신경이 빠져나가는 신경근 쪽에 협착이 심한 관계로 주로 뼈 구조물이 막혀 있어서 시술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군데 풍선 확장을 통해서 신경 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직접 그 통증 치료할 수 있는 또는 염증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직접 주입해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술 후의 주의사항은 아마 당일날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신경이 마취가 되는 경향이 조금 있기 때문에 바로 운동하시기보다는 한 몇 시간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저녁 무렵쯤이면 정상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원래 하시던 일까지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하면서도 좀 효과가 있는 그런 시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술이라는 것은 완치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 자체가 향후에 재발할 수도 있고 처음처럼 그렇게 많이 아플 것 같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증상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사 치료까지도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협착증 자체는 나이가 들수록 올 수 있는 그 진행형의 어떤 병의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이 좀 재발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합니다. 전체적인 시술의 효과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아프니까 지금 일을 하던 것도 그만두고 일을 못 하니까 그 계속 회사에 나가고 싶죠. 일을 하고 싶죠. 빨리 나서 가지고 가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피곤한 듯한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김소순 어머니는 창원에서 이곳까지 병원에 다닙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먼 곳에 있는 병원까지 찾아오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하도 이제 뭐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어봐서 와서 MRI인가 그거 찍고 그러니까 여기 협착증이 돼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가는 기라 예. 그래가지고 시술이나 수술이나 들어가서 가는 기라. 그래서 그래도 뭐 하도 또 안 돼서 여 잘한다 사서 또 이리 옮겼습니다. 우리 그 동네 한 분이 여기서 뭐 주사 맞고 이래 가서 나서갖고 나섰다 해서 그래 이리 왔더만 여도 어머니 참 협착증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시술로 했습니다. 시술로 해가지고 그래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약도 먹고 좀 그 하고 나니까 영원자 나아져가지고 이래 댕기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막 허리가 씩 아파서 이래 아침에 자고 나면 막 못 일어나서 요가 딱 댕기고 아프대. 맨 처음에 아플 때 요가 조금 아프더라고. 그래도 맨날 아침마다 자고 나서 걷고 운동을 하고 이러면 나중에는 조금 풀리고 그랬더니 결국 가서는 막 하면은 막 일날 목욕탕 가 목욕을 못 하고 저 부엌을 갔는데 아침에 가는데 막 딱 여기 막 떨어지 나가는 것 같고 막 죽겠는 그래도 목욕탕에 가면 풀리려고 싶었어. 목욕도 못 하고 엎었어요. 너무 아파서 양말도 신을 수 있고 그때는 옷을 못 입고 불불 떨고 그러더니 서서 하는 거는 조금 낫는데 막 엎드리고 앉는 거는 막 영원했어. 그때 돼서는 이제 남편이고 막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래. 예.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예. 요즘 다니기가 좀 어떠세요? 저는 영 좋아졌습니다. 영 좋아졌고. 예. 우리가 이제 그 시술하기 전에 예. 허리도 아프지만 엉치 그다음에 다리 쪽으로 좀 저리고 당기고 한 게 있었잖아요, 그죠? 예. 많이 그거는 당기지. 많이 좋아졌고. 예. 그게 처음부터 다 빨리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 그렇지. 그래서 중간에 이제 또 재활 치료도 하고 약도 먹으면서 또 한 번씩 주사 치료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좀 좋아져서 예. 이제 회복이 조금씩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서서 하는 거는 조금 낫었는데 예. 막 엎드리는 거는 막 절단이 그렇지. 이렇게 앉아서 예. 땅바닥에서 예. 뭐 그래.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자세는 안 좋아요. 예. 허리가 굽어지는 예. 자세. 다리 당기고 있는 것도 많이 없다, 그지? 예.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요 손 관절도 안 좋고, 이게 안 좋아서 재리고 막 오졌는데 여가 많이 그렇지. 아프고 어깨 관절도 안 좋고 해서 원래 협착증이 있으면 다른 막 여러 가지 관절이 다 이렇게 조금씩 연골이 다 안 예. 좋아요. 한번 밀어서 보세요. 이제 그게 안 한번 크더니 밀어서. 자, 허리 쭉 펴고 제자리 걸으면 이거.
이제 허리도 많이 펴지고. 예. 예, 좋습니다. 어깨도 한번 돌리고. 어깨도 돌려집니다. 예, 손도 괜찮아지고. 예, 이것도 영 나아졌어요. 예, 그래서 한 번씩 그 예. 물리치료하고 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나중에 오신 김에 예. 내려가서 물리치료도 좀 하고 운동치료 할 거고. 예. 예, 고생했습니다. 예, 고생. 예. 김소순 환자 역시 다발성으로 다른 관절에 심한 관절염이 있었고 특히 손, 어깨 관절에도 관절염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셨던 분입니다. 경남에 위치한 병원에서 수차례 신경 차단 주사를 실시하였으나 신경 압박으로 인한 파행, 방사통, 저림증이 지속되었던 분입니다. 네, 김소순 환자는 요즘 유행하는 세란젠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치료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저희 사진 보시면 허리에 이렇게 여러 군데 아주 다발성으로 협착증이 있고 퇴행성 디스크 또는 척추 관절염이 동반된 분입니다. 퇴행성 척추염이 있는 환자의 거의 대부분은 다른 관절에도 관절염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어깨 관절이라든지 손 관절에 심한 퇴행성이 있어서 관절 자체에 대한 주사 치료와 관절염에 대한 약물 치료를 병행했던 환자입니다. 척추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는 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관절에도 퇴행성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일 경우 척추 질환뿐 아니라 다른 관절에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하지 관절의 기능이 좋아야 척추 기능도 개선되므로 반드시 다른 관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치료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원장님과의 기분 좋은 만남을 뒤로하고 운동 치료를 위해 치료실로 이동한 김소순 어머니. 척추 질환과 관절염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운동요법이 좋다고 하는데요. 통증을 감소시키고 근력을 유지하며 관절의 뻣뻣함을 개선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척추 시술 자체가 완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향후 증상이 변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운동치료는 퇴행성으로 인해서 약해진 척추가 추가적으로 손상이 가지 않게 허리 강화 운동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척추, 관절 운동을 개선시켜서 유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척추의 정렬을 잘 맞추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예, 이제 뭐좀 너무 안 한 거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살면 좋겠습니다. 퇴행성 척추염이나 관절 질환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증상은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증상 완화와 기능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충분한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호전시킬 수 있으며 특히 이번에 설명드린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이 그중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복한 걸음의 시작은 건강한 허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과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은 모든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예방을 철저히 해도 척추 질환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계속된 통증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증상을 정확히 확인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미래를 좀 더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을까요?